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명사를 항상 앞에서만 꾸미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짧은 단어라면 앞에서 꾸미되 단어가 좀 길어지면 뒤에서 꾸미잖아요. 그 뒤에서 꾸며주는 것의 시발점, 욕 아니고요. 출발점이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 관계대명사절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명사 뒤에 ing가 붙기도 하고 명사 뒤에 pp가 붙기도 하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기도 하고 혹은 명사 뒤에 명사가 붙기도 하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관계대명사절은 특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학교에서의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개념은요. 2개 문장을 1개 문장으로 만들기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용 시험에서는 주구장창 2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가 나오거나 혹은 위에 예문들 중에서 틀린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찾아봐 라는 내용들이 흔히 문제로 나오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2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그런 영작을 하기 위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계대명사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인 강의를 찾아서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거 다 그냥 제쳐두고 2문장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합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요. 역할에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눕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조금 더 쉽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모양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학교 개념이 문장 2개를 합치는 거니까 저희도 문장 2개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위의 문장은 한 남자가 서둘러야 돼요. 늦지 않기 위해서 라는 문장이고 아래 문장은 그 남자는 미팅이 있어요. 2시에 라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 2문장을 여러분한테 합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치실 겁니까?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2문장 사이에 그냥 접속사 and를 넣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한 문장이 됩니다. 물론 이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and를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 남자가 서둘러야 돼요. 늦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자는 미팅이 있어요. 2시에. 깔끔하죠? 깔끔한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던 2문장이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합칠 거예요. 2시에 미팅이 있는 한 남자가 서둘러야 돼요. 늦지 않기 위해서. 혹은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 그 남자는 미팅이 있어요. 2시에.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뭘 한 건지 이해되시죠? 이 아래 문장을 위에 문장에다 합치거나 혹은 위에 문장을 아래 문장에다 합쳐본 겁니다. 이렇게 2문장을 합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문장 사이에 공통 분모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문장을 합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는 합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왜? 위에 있는 a man이랑 아래에 있는 the man이 공통된 공통 분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위로 합쳐보거나 혹은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래로 합쳐볼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 2개 깔아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위의 예문에서는요. 아래 문장으로 위의 문장을 꾸미게 될 거고요. 아래 예문에서는 아래 문장을 위의 문장으로 꾸미게 될 겁니다.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모양 변화가 조금 생기니까.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 꾸밈을 받는 문장이 있고 꾸며주는 문장이 있는 거잖아요. 합칠 때. 그쵸? 지금 이 위에 게 꾸밈을 받는 문장이 되는 거고 아래 게 꾸며주는 문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통된 분모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 녀석 공통된 분모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 녀석을 우린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위로 꾸밀 때는 이 a man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위에서 아래를 꾸밀 때는 the man이 선행사가 될 거예요.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상은 아래 예문에서는 이 아래 문장이 어맨이 되고 위에 문장이 더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주얼상 똑같은 문장으로 아래에서 위로 합치고 위에서 아래로 합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문법적인 오류를 살짝 무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공통된 분모에서 꾸밈을 받는 문장 안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 꾸며주는 문장 안에서 공통된 분모를 이제 우리는 관계대명사로 전환을 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위에 선행사 이렇게 어맨 있죠. 이 어맨이 있고 아래는 더맨이 있잖아요. 이 더맨은 위에 있는 어맨과 어떤 관계죠? 공통된 분모라는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명사입니다. 관계가 있는 명사요. 그래서 관계 있는 명사를 뭘로 바꿔준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선행사랑 관계가 있는 명사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관계대명사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내신용이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관계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쓰고요. 그리고 사물이면 which를 쓰는데, 둘 다 상관없이 쓰고 싶으시면 that을 쓰시면 돼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that이 왜 관계대명사가 됐는지를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럼 사물이나 that일 때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일 때 상관 있는 부분이 있네요. 뭐예요? whom이죠. whom은 목적격일 때 쓰는 겁니다. whom은 목적격일 때 쓰는 거예요. 아, 주격이면 who, 목적격이면 whom이요. 그럼 이 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관계에 있는 명사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의 원래 역할을 보시는 거죠. 원래 역할이 뭐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주어가 관계가 있는 명사니까 주격인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격인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뭘로 바뀌어요? 네, who로 바뀌죠. who. 그리고 WH는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문장 제일 앞에 있네요.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관계대명사절을 선행사 바로 뒤로 이동시키면 내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아, 관계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만들고 그 녀석을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시키면 그게 관계대명사절로 만든 문장이 되는 거다. 지금 눈으로 보시기엔 이게 두 줄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문장은 A man who has a meeting at 2 p.m. has to hurry not to be late 라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 who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네, 주격 관계대명사다. 왜? 주어가 변한 녀석이니까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때는요,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꼭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문제를 풀 때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반드시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어디가 비어 있죠? who 뒤에서 지금 주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어떤 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미팅이 있거든요. 2시에. 근데 그 남자가 서둘러야 돼요. 늦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아래 예문도 같이 만들어 보죠. 아래 예문은 위에서 아래로 만드는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합치게. 그러면 선행사랑 관계가 있는 명사를 man을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이것도 주격이니까 who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관계대명사절 전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선행사 바로 뒤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모습으로는 두 줄로 보이지만 실제 문장은 어떻게 써 있을 거라고? The man who has to hurry not to be late has a meeting at 2 p.m. 이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반드시 뭐가 비어있다? 명사 자리 하나가 비어있다. 어디가 비어있어요? 네, 주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합쳐지기 전 문장 두 개는 동일하죠. 그런데 아래 거에서 위를 합쳤느냐,
위에 거에서 아래를 합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위의 문장은 뭐냐면 2시에 미팅이 있는 한 남자가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되는 그 남자는 2시에 미팅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각각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합쳐본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문장 2개를 합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했으니까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해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번에도 2 문장을 합칠 겁니다. 이 2 문장이 합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the wall.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합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the wall을 선행사로 잡으면 이 the wall은 뭐가 돼요? 관계가 있는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됩니다. 자, 얘는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물이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뭘로 바꾼다? 위치로 바꾼다. 자, 이 위치로 바꾸고 나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관계대명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관계대명사. 근데 이 녀석이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왜? WH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순서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죠. 자, 이제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 절이 됐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항상 뭐가 비어있다고?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고요. 어디 비어있어요? 마이크는 주어고 knocked down은 동사고요. 아,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선행사 뒤로 위치시킨다고요. 그러면 2 문장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줄로 되어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The wall which Mike knocked down needs to be repaired now 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마이클이 무너뜨린 그 벽은 리페어가 뭐냐면 이제 고쳐질 필요가 있다. 지금 고쳐질 필요가 있다. 수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수리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생략이 가능하죠.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그렇다라는 건 어떤 명사를 여러분이 딱 봤는데 그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면 아, 그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됐으니까 이 전체는 원래 관계대명사 절이었을 거고요. 명사 자리 하나 비어 있어야 돼요. 어디 비어 있어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 선행사를 꾸미고 있는 거고요. 이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주어가 된 거죠. 그러면 동사는 누구야? 여기에 있는 has 그리고 여기에 있는 needs가 동사니까 이 주어에다가 수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have를 쓰시면 안 되죠. 왜? 주어가 a man이니까 has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need를 쓰시면 안 되죠. 왜? 주어가 the wall이니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현재니까 s를 붙여주셔야 되는 동사 모양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시험에서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 했으니까요. 그 다음 모양인 소유격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전치사의 동반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예문 깔아놔야죠. 예문. 위에 문장은 한 남자가 영어를 가르치고요. 아래 문장은 조,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조가 그 남자의 수업을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조가 즐기는 수업을 가르치는 남자가 영어를 가르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이 a man이 선행사고요. 선행사랑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로의 공통분모는 존재하지 않네요. 왜? a man이랑 관계가 있는 녀석이 his인데 his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소유격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혹은 그냥 관계대명사라고도 하죠. 관계대명사 whose.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예요. 실제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게 아니라 원래는 관계 한정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관계 한정사. 이거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한정사 안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학교에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냥. 자, 선행사랑 관계가 있는 녀석을 찾아요.
히즈죠. 히즈를 딱 찾아서 이 히즈를 관계가 있는 대명사로 바꿔주려고 했더니 대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소유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영어에서 관계가 있는 소유격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네, whose밖에 없습니다. whose. 자, 근데 WH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주어, 동사였고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죠. 이 전체가 지금 목적어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문장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whose라는 녀석이 원래는 his라는 녀석이었고 his라는 녀석은 클래스랑 한 덩어리였죠. his 클래스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요. his만 생뚱맞게 앞으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whose 클래스 전체가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관계대명사 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네, 선행사 뒤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남자의 수업을 조가 즐기는데 그 남자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녀석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미니까 수의 일치는 이 동사에 대한 수의 일치는 이 선행사에다가 해 주셔야 되고요. 이 whose 같은 경우는 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whose랑 클래스를 한 덩어리로 일단 보셔야 돼요. whose랑 클래스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 뒤에 명사 들어갈 자리가 하나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whose 클래스가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 뒤에 명사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다. 어디가 비어 있어요? 네,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ose 클래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말하기 진짜 싫으네요. 왜 whose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whose 클래스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hose를 딱 보시면 whose 뒤에 있는 명사까지 딱 묶어놓고 그 뒤에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라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치사의 동반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문장은 그 벽은 필요해요. 페인트 칠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래 문장은요, 마이크가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벽에다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벽에다 그림을 그린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합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되죠? 네, 공통분모인 the wall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the wall은 선행사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the wall은 관계가 있는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람 아니고 사물이고 사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치밖에 없죠. 자, 이 위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비어있다? 명사 자리 하나가 비어있다. 어디가 비어있어요? 네,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 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잖아. 그래서 전치사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관계대명사절 전체가 어디로 붙는다? 선행사 바로 뒤로 붙게 된다. 자,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마이클이 그림을 그린 그 벽은 지금 페인트 칠해질 필요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모양이 가능해요. 어떤 모양이 가능하냐면 이 전치사 있죠. 이 전치사는 원래 누구랑 짝이었어요? the wall이랑 짝이었죠. on the wall 이었잖아요. 그런데 the wall에 해당하는 녀석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전치사는 이 자리에 남아있어도 되지만 뭐 해도 되냐면 관계대명사를 따라가도 돼요. 근데 이때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원래 위치하고 있던 녀석이었죠. on이. 그래서 이동하더라도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게 돼요. on 위치가 되는 겁니다. on 위치가. 자, 이렇게 되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를 따라왔잖아요. 이걸 영어학에서는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를 따라오면 이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전치사가 이동하기 전엔 명사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뭐가 없다?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명사 들어갈 빈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Mike drew pictures. 마이클은 그림을 그렸다. 네, 명사 들어갈 자리 없잖아요. 이렇게 전치사가 동반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관계대명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로 명사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참 정리할 게 많죠. 네, 관계대명사는 좀 정리할 게 많아요. 이렇게 전치사가 동반 이동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치사가 동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에 뭘 쓸 수 없냐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메인 강의에서 왜 그러는지 알려드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전치사가 동반 이동을 하면 관계대명사로 that을 쓰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앞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뭘로 전환 가능한 녀석들이었냐면 who나 whom, which가 다 that으로 전환 가능한 녀석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whose도 that으로 전환 불가능. 왜?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on which에서 이 which도 that으로 전환 불가능. 왜? 전치사가 동반 이동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전치사가 동반 이동한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뭐로 바뀔 수 없다? 관계대명사 that으로 전환할 수 없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학교에서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그 용어가 영어학에서는 non-restrictive라고 해가지고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컴마가 있는 겁니다. 컴마가 있는 거. 예를 들어보죠. 탐은요, 결심했어요.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클은 경고를 했어요. 탐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합쳐질 수가 있어요. 왜? 공통분모인 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의 탐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 탐은 관계가 있는 명사니까 관계대명사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이 탐은 뭐였어요? 목적어였죠. 목적어였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됩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때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고요?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 전체가 관계대명사 절이 된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그걸 기준으로 반드시 뭐가 비어있다? 명사 자리가 한 군데 비어있다. 여기 어디 비어있어요? 네, word의 목적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비어있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절은 어디 뒤에 붙는다? 선행사 바로 뒤에 붙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선행사인 탐이 굉장히 구체적인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마를 안 찍는 걸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탐이나 네가 만난 탐이 결국 같은 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명사를 관계대명사절로 꾸밀 때는 반드시 컴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훨씬 더 알아보기 편하겠죠. 왜?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 시작과 끝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걸 학교에서는 and, he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지만 학교 영어에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탐, 그리고 그는 마이크가 경고를 했던 사람이죠.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런 탐이 결심을 했어요. 담배를 끊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근데 탐한테 마이클이 경고를 했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서 탐이 결정했어요. 끊기로 담배를 피는 걸.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걸 선호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적 용법이라는 녀석. 이제 제가 말하는 비제한적 용법은 뭐다? 컴마를 찍는 녀석들이다. 그런 컴마를 왜 찍느냐? 꾸며주는 선행사가 되는 명사가 너무 구체적인 명사여서 범위를 줄일 수 없는 녀석들일 때 대부분은 고유명사일 경우입니다. 선행사가 보통은 뭐라고? 네, 고유명사일 경우가 많아요. 고유명사일 경우 이럴 때 관계대명사절에는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원래 그 비제한적 용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가르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의사예요. 나는 의사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절에 컴마가 없죠. 그렇다라는 건 꾸미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만 말하는 거냐면 의사인 아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라고.
그렇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판사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검사인 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의사인 아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아래 이렇게 계속적 용법인 여성 컴마가 찍혀 있죠. 이 컴마가 찍혀 있다는 건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말한 겁니까? 저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예요 라고 말한 게 아래 문장인 겁니다. 아, 위에 문장은 뭐라고? 나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라고 말한 거라면 아래 문장은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예요 라고 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문장은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건 아들이 한 명이거나 혹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거고, 아래 문장은 아들은 한 명이다 라는 걸 말한다고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짤막하게 관계대명사절 조금만 더 보자면 여기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이 뒤로 반드시 뭐가 비어있다?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 네, 주어 자리 비어있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를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만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나는 만났어요, 저자를. 근데 그 저자를 네가 비판했었잖아요, 너의 리뷰에서. 자, 지금 이만큼이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the author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요? 이 녀석이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주어오고 동사 왔는데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네.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가 있다? 네, 지울 수가 있다, 삭제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만났어요, 저자를.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죠? 명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걸 통해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저자를 네가 비판했었잖아, 네 리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네, 슬링샷 이거는 이제 새총이거든요. 이건 새총이에요. 근데 그 새총이 사용되어집니다. 생선이래. 네, 볼드가 새죠, 새. 네, 죄송합니다. 새를 잡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만큼이 관계대명사절이고 앞에 있는 슬링샷을 꾸며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이 관계대명사 뒤로 주어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왜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생략을 해보세요. 생략을 하면 지금 이 문장이 This is a slingshot 이라는 문장인지 A slingshot is used to catch birds 라는 문장인지 알아볼 방법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버리면 문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 하지 않는다? 생략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뒤에 비동사가 같이 붙어 있다면 비동사랑 동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만은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같이 있으면 그건 생략이 가능하다. 자, 마이클은 유일한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다룰 수가 있죠. 저 아이를. 이상한 아이가 있나 봐요. 어쨌든 이게 관계대명사절이고 the only gu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 후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같이 있는 who is를 동시에는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왜 가능한지 제가 메인 강의에서 알려드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죠?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녀석? 네, 명사 있고 형용사 있고 진행형일 때 ing 있고요. 수동태일 때 pp 있고요.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잖아요. 이 녀석 중에서 명사는 동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되고, 명사 뒤로 뭐가 오냐면 형용사나 ing, pp,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시는 명사 뒤에 현재 분사가 후치수식을 한다, 과거 분사가 후치수식을 한다,
형용사 구가 후치수식을 한다라는 녀석들이 다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마이클은 유일한 남자인데요. 가능한 남자애죠. 다루는 걸, 그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원래 관계대명사절이었던 녀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내용인데, 주로 관계대명사 역할에 that을 선호하는 경우,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라고 가르쳐요. 뭐가 있냐면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 선행사라는 명사를 the only, the very, the same, 최상급, 서수, all, every, any, some, no, little 같은 녀석들이 꾸밀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예문 든 the only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that이 와야 되는 거였던 거죠. 교과서 내용대로 하자면. 근데 저는 여기다가 후 썼었잖아요. 네. 지금 이 학교에서는 that을 선호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that만 써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the only, the very, the same, 최상급, 서수, all 막 이런 녀석들이 있어도 관계대명사로 WH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학교 내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 내신은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봐 하면서 여기 that 써야 돼 라고 우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최상급은 the mos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수, first, second 이런 거 있죠. 그리고 all, every, any, some, no, little 같은 수식을 받거나 혹은 그 자체가 선행사다. 뭐 everything, 뭐 anyone, someone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으면 사람이니까 who를 쓰기도 그렇고 사물이니까 which를 쓰기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that을 쓴다. 그리고 의문대명사 선행사가 who야. 그 사람이니까 who를 써버리면 who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 보기 싫어서 의문대명사 WH 같은 경우가 선행사인 경우는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내신에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은 굳이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굳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가 관계대명사의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혹은 관계부사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